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되자 검찰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가 다시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자, 일단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긴 했는데 이게 변호를 맡게 된 배경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제가 김 부원장은 예전부터 알던 사이고요. 네. 이번에 사실은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제 같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원장 하고 계시는 거죠, 현근택 변호사도?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기존에 이제 변호인이 3분 계셨는데 네. 이게 지금 약간 언론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그런 언론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들어간 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9일 날 아마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예. 제가 선임계를 낸 건 26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제가 추가로 아마 선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조국 추미애 장관 때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여론전이 굉장히 이제 많이 되고 있었는데 가장 아마 계기가 됐던 거는 현재 이제 갖고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구입 내역이 혹시 정치자금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혀 이제 관계 없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부인을 만나봤더니 말도 안 된다. 근데 또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이게 혹시 이게 본질과 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갔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매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거의 검찰이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내일이 만기지 않습니까? 예. 20일 만기인데 사실은 이제 2일이나 3일 빼고는 계속 불러서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주말에도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어서 예.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김용 부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물증이 있다고 하니까 예. 물증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물증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물증을 제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이제 말만 하는 상황이고 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 사건에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대선 자금임 수사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검찰에서.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게 먼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2003년 차떼기 수사 이럴 때도 보면 예. 특정 기업의 돈이 그 당시에 이제 전나라당에 이미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다. 이제 그게 확정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받은 과정을 추적해 가고 그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조성해 갔는지 이렇게 이제 오히려 보는 게 순서인데 네. 지금은 사실은 이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어떤 물증도 제시 안 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게 대선 자금이나 경선 자금에 쓰였다는 거는 아무런 제시 보도 자체도 없고 그에 대한 질문 자체도 없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제 대장동 검찰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돈이 이제 대장동에서 마련됐으니까 네.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설명하는 거다. 그 배경을 추궁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 사건에서 자금 마련 과정 살펴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죠? 그것이 비중이 저는 한 1-20% 정도 내외지 그게 지금처럼 한 8-90% 이상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가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 물증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묵비권을 일관하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어떤 질문을 좀 이렇게 검찰에서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아니 답변을 또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래도 진술하는 게 낫지 않냐,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게 낫지 않냐,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가족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든지 그런 식의 혼자 이렇게 이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냐든지 여러 가지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검찰이 이미 아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할 걸로 정해놨다. 저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변명하더라도 네. 방침을 정해놓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그거에 대해서 물증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날짜도 특정 안 하고 있거든요. 날짜도요? 그렇죠. 예. 월까지만 나왔지. 보통 우리가 이런 사건에서는 매월 며칠까지는 아니어도 오전, 오후, 밤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런 걸 특정하는데 그런 특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방법도 특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전달했다든지 10,000원, 50,000원을 상자에 넣어서 어떻게 했다든지 가방에 넣어 어떻게 했다든지 언론 보도는 많이 나오는데 특정을 못한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거 일부러 안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날짜 특정은 끝까지 안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날짜를 특정했으면 저희들이 또 알리바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할 것 같고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특정은 금방 할 것 같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진술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진술에 모순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염두에 둬서 아마 날짜라든지 아니면 시기라든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특정은 최대한 늦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장동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동규, 캠프, 리가 이재명 대표라는 메모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기사는 봤는데 대장동 재판까지 제가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엔 진술과 크게 다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결국 진술과 다른 것이라면 이제 제3자 다른 사람이 작성하거나 기계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메모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본인 얘기일 수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아마 지금 김용 부원장 사건도 비슷합니다. 이제 메모라는 게 결국은 그거를 전달한 돈을 마련한 남욱 측 인사라는 건데 그 당시에도 이거 진술과 과연 다른 것인가? 이렇게 장부처럼 기계적으로 쭉 작성해 간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만 딱 특정해서 이제 작성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날짜를 소급할 수 없는 전자 메모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네이버 메모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진술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대장동 재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메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언론 보도는 구체적 진술이 확보됐다 이런 내용도 많고요. 또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메모 돈 전달 시기가 적힌 메모라든지 장소, 액수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확보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진술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보여요. 결국은 물론 이제 메모라는 건 이제 이게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됐다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남욱 측에서 정민용 변호사한테 전달했다. 이제 요 정도에 대한 메모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작성된 장부는 아닌 걸로 보이고 하필이면 왜 그것만 딱 작성되는지도 의문이고 이게 또 자진해서 제출했다 그랬거든요. 자진해서 제출했다는 것도 좀 의문이고 물론 지금 검찰은 아마 정민용, 그다음에 유동규, 김용 요 세 분을 이제 공범으로 보고 있어서 수수자에 이제 결국은 전달되는 시점이 남욱 측에서 이제 정민용 측으로 전달되는 걸 전달로 보면 이 메모가 중요할 수는 있는데 그런 법리 구성이 제가 보기엔 좀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또 검찰이 이제 2014년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또 2021년 선거를 앞두고 돈을 요구했다. 이런 김용 부원장의 진술 내용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비슷하게 이제 돈이 오간 거 아니냐 이걸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3년, 14년 정도부터 어느 정도 이 유착 관계가 형성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년, 14년부터 유착이 됐기 때문에 21년대도 그렇게 돈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배경 설명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자금의 공소시효가 한 7년 정도인데 2014년도 거는 지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14년과 21년은 포괄일죄로 한다 그렇지만 같이 합쳐서 포괄일죄. 그렇죠. 아시겠지만 이제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 대선 나갈 걸 알고 미리 그때부터 했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건 포괄일죄로 한다 그러면 공소시효를 둔 취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이 정치자금법
포괄 일죄보다는 아마 뭐 뇌물죄로 같이 엮으려고 하지 않겠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1억 원 중에 수백만 원이 그 대선 전에 민주당의 이제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지금 대표한테 후원금으로 갔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아마 이게 그 유동규 전 법무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네. 이제 전달 안 된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1억 원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4,700 같은 게 전달 안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돈을 어떻게 했냐고 아마 이제 뭐 재판에 가거나 이러면 추궁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구속영장에도 보면 원래 5억 전달 중에 뭐 3억만 전달하고 2억은 뭐 나중에 그 중에 일부만 1억만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돈이라는 게 이제 전달 과정들은 사실은 전달하는 분은 원래 자기가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이제 원래 맞지 않겠습니까? 맞다기보다는 원래 통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달 안 한 것도 있고 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이러면 그거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썼는지, 왜 그랬는지.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약간 변명으로 보는데 뭐 1억 원 중에 수백만 원이라고 말을 흐렸지만 네. 사실상 보면은 뭐 몇십만 원 정도인 걸로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에 대한 용처를 본인이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욱, 정민용, 유동규 또 동건여라는 분까지 진술이 계속 일치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근데 뭐 진술이라는 게 결국은 뭐 실제로 돈을 전달한 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 전까지의 분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돈을 줬다라는 거는 뭐 저희들이 받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중요한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얼마나 구체적인지는 뭐 아마 재판이 진행되면 뭐 조서를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편 검찰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 지금 정진상 그 정무조정실장 자택에서 지금 압수색을 해서 외장하드를 포렌식 하고 있다는데 요게 또 예. 검찰하고 민주당이 좀 진실 공방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요거 사실관계 구체로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네. 아마 이게 결국은 아들 거냐 뭐 본인 거냐 이제 그게 쟁점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그 비밀번호를 뭐 제시한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아마 이제 지금 뭐 검찰에서는 이제 본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정의당 실장은 아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이런 얘기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든 아니면 외장하드든 이게 됐을 때 우리가 뭐 피의자나 아니면 참고인이든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는 없거든요. 네. 그거는 뭐 당연히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당연한 권리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는 8일 구속기간이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막 기소가 막 되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언론은 오늘 중으로 기소한다는 얘기도 많은데 네. 이제 내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뭐 거의 정해놓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2014년 뇌물죄로 기소할 거냐 말 거냐. 네. 그게 조금 변수가 있는 것 같고 아하. 그다음에 뭐 기소를 했을 때 공소장에 과연 얼마나 특정을 할 거냐. 그거는 자세하게 시간, 기재할 장소, 거냐.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의 특정을 얼마나 하느냐 두 가지를 제가 보기에 좀 주의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이 검찰의 칼끝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변호인단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들 보기에도 대장동 관련 질문이 뭐 한 80, 90% 이상 됐기 때문에 결국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를 배임으로 어쨌든 뭐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뭐 나온 건 없습니다. 조사 내용을 봐도 기존의 대장동 수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뭐 이 사건 자체로 뭐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뭐 배임이 됐든 다른 것이 됐든 이재명 대표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뭐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수사기관이 어떤 물증이라든지 어떤 진술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아직 제시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보는 게 우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법리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민용, 유동규, 김용을 같이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 네. 왜냐하면 이게 수수액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메모의 증거
증명 여과도 관련된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 따져볼 생각이고요. 근데 어쨌든 뭐 진술이 뭐 일치한다 그러니까 그 진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물증이라든지 그런 걸 일단 살펴본 다음에 일단 대응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